이번 시간에는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6일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자 작가이자 교수인 이어령 교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어령 교수는 자신은 성공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후회스러운 말을 남겨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못 받았다. 그래서 외로웠다. 다르게 산다는 건 외로운 것이다. 남들이 보는 이 아무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나는 사실상 겸손이 아니라 실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느낀다. 세속적인 문필자로, 교수로, 장관으로 활동했으니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겸손이 아니다. 나는 실패했다. 내게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고 달려왔던 삶이다. 동행자 없이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니 경쟁자였다. 정기적으로 만나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야 삶이 풍성해진다. 나이 차이, 성별, 직업과 관계없이 만나 이야기할 수 있다면 외롭지 않을 것이다. 조용히 얘기를 듣고 얘기를 나누고 조용히 미소 짓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인생을 수리하였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경쟁에서 이겨 겉보기에 성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으나 서로가 어울릴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가 없어 실패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의 말을 곱씹어보면 인생에서 어울림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금 가진 것이 많아도 진정으로 사람과 사람끼리 어울릴 수 없다면 이어령 교수처럼 후회스러운 삶을 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울림의 상실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자체가 성공의 논리에 빠져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데다 황금 만능주의 세상에서 살다 보니 사람들 관계가 너무나 표피적으로 흐르고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활동형 외톨이와 나홀로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 말처럼 우리들은 이 얼마나 불행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외로움을 타는 사회적 동물로 태어났습니다. 혼자 있으면 괴로운 것이고 혼자라는 생각보다 무서운 것이 없죠. 밥도 혼자 먹이면 맛이 없고 술도 혼자 먹이면 쓱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울증이 범람하는 것도 어울리지 못하는 외톨이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죠. 우울증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낳은 자유주의의 사생화죠. 게다가 세상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하여 그만큼 고통과 괴로움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반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생의 동반자인 친구가 있으면 행복과 고통을 나눌 수 있어 즐거움은 배가 되고 고통은 반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친구가 없다면 즐거움은 반이 되고 고통은 배가 됩니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친구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상의 인정은 참으로 매정합니다. 사람들은 굶주리면 달라붙지만 배부르면 떠나가고 따뜻하면 몰려들지만 추우면 떠나버리고 맙니다. 세상은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혼자일 수밖에 없고 나이 들수록 사회의 변방으로 몰려 외로움과 처절히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 명성을 얻은 아인슈타인조차 그 명성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외로움을 하소연까지 하였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그 나름대로 외로움은 있는 법입니다. 아니, 사회적 명성이 크면 클수록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 명성 때문에 아무나 어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령 교수도 나이,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어찌 장관까지 한 분이 평범한 우리처럼 아무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외로움과 처절히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 친구가 없을 때는 외로움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런 삭막한 세상에서 인생의 동반자로서 친구들의 호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나큰 지원군 역할을 합니다.
평상시 수다를 떨어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기쁠 때 만나 같이 나누고, 자신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인생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만사가 잘 풀리게 되고, 또한 나이가 먹어서는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평상시 인생의 동반자를 만들어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친구를 사귈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친구를 사귈 때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골라서 사귀어야 합니다. 친구들 중에도 우정어린 탈을 쓰고 불행을 몰고 오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비자는 함께 공부했던 이사의 모함에 의해 죽었으며, 손자 역시 같이 공부하던 방연에 의해 다리가 절단되는 불구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기 쉬우면서 깨지기 쉬운 교제는 처음부터 맺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구라면 무릇 믿음뿐만 아니라 최소한 의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친구가 공경에 빠졌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진정한 친구이지, 모르는 사람처럼 본체문체한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자는 유익한 것이 셋이고 해로운 것이 셋이 있으니, 정직한 자와 성실한 자와 박학다식한 자를 벗하면 유익하고, 아첨하는 자와 성실하지 못한 자와 말 둘러대기를 잘하는 자를 벗하면 해롭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동반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관중과 보석처럼 오랜 친구들과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정도 산전수전을 겪은 다음에야 꽃이 피는 법입니다. 아무리 서로 좋아해도 짧은 만남은 우정으로 싹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창과 같이 묵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친구를 얻고 싶으면 자신의 아픈 곳을 장황하니 하소연하거나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일에 관심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만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얻고 싶다면 나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듣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인생은 짧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짧디 짧은 인생의 여행길에서 주위에 있는 길동무의 마음을 무엇보다 먼저 기쁘게 하는데 힘을 써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성공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가야 할 길은 성공이 아니라 바로 서로 간의 어울림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어룡 교수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어울림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깨달았으면 합니다. 어울림의 철학은 바로 그것을 지향하는 철학입니다. 감사합니다.